저기 유형 14번은 너무 간단하니까 쌤이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해. 보기 문제랑 거의 똑같은 스타일의 그냥 조립조법 그냥 사용하는 문제니까 조립조법 사용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 풀도록 하고요. 유형 15번도 첫 번째 거는 너희들이 그냥 문제 푸세요. 저거 조립조법 사용하래잖아. 그냥 하면 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발전 문제 하나만. 발전 문제도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 유형 15번에 발전 문제 하나만 할게. fx를 x-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어리라고 하면 목도 나와있고 나머지도 나와있으니까 그대로 써야 되겠네. fx라는 놈을 x-3분의 2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문제에서 줬고 나머지를 어리라고 줬어. 여기씩 세울 수 있잖아. 그 다음번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fx를 3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구하라고 그랬거든. 3x-2는 뭐냐면은 요거 비교해보니까 내가 3x-2라는 놈은 요 괄호 안에다가 무슨 짓을 해주냐면 곱하기 3을 해준 거거든. 그럼 두 개가 항등식이니까 같은 식이 되려면 밖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약분돼가지고 같은 식이 되겠죠. 그지? 거기에다가 qx라고 그대로 쓸 수 있고 플러스 어리라고 쓸 수 있는데 위에 게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r이 뭐냐면 상수야. 여기 있는 r도 상수야. 3x-2로 나눴을 때에 여기 그대로 붙어있는 놈이 당연히 우리 몫이 될 거고요. 그 다음번에 1차로 나눈 값이 상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나머지가 되겠지. 그래서 몫이 3분의 1q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어리 되는 건데 교재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교재마다 이식과 이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몇 배하고 a 배하고 뭐 a로 나눠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보면 헷갈리니까 식 쓰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네. 한 줄만 쓰자 그냥. 외울 것도 많은데 이거 안 외워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쌤은 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 안 외워봤냐면 외우면 a를 곱하는지 나누는지가 엄청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안 외워봤어.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 유형 이제 이번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의 마지막 문제 유형이고 얘도 개념하고 문제 풀어줄게. 자 얘도 아주 중요한데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다 사실 fx는 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뭔가가 x 마이너스 어떤 숫자에 대한 내림차순꼴로 되어 있을 때 이 문제 유형이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 보통 fx는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쓴다고. 뭐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쓴다고. 그런데 문제 속에서 봤더니 3배의 x-1의 제곱 플러스 뭐 b배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x에 대해서 차수 납기에 정리한 게 아니라 x-1이란 놈에 대해서 차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쓴 거거든. x-1에 대한 2창, x-1에 대한 1창, x-1에 대한 상수항 이런 꼴로 되어 있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결론은 조립제법의 활용이야. 이거를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연조립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선생님께서 듣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앞으로 쓰기로 했어.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선생님 저기 여자 선생님한테 들었어. 여자 선생님이 연조립제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나도 명명을 하겠다. 자, 명명 무슨 뜻이니? 아 진짜 몰라? 알아? 잠깐 딴소리 하고 올게. 딴소리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안 돼. 안 돼. 아, 리코드도 되고 있다. 저기, 요번 수능 얘기 들었니, 얘들아? 요번 수능 얘기 들었어? 너희들 이제 고등학생 됐잖아. 요번 수능 국어 3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대.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 못 풀어야 돼? 나 무슨 선생님이야? 수학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국어 잘하겠어 못하겠어? 당연히 못하지. 문법 같은 거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이 31번 풀었을까 못 풀었을까? 풀었어. 나 다른 거는 틀렸을지 몰라. 문법 같은 거 31번 풀었어. 왜 풀었을까? 31번 문제가 어떤 문제였었냐면은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우주에 대한 내용이었었어. 자, 이거 과학 문제야 국어 문제야? 아니지. 국어 시험이잖아. 이거 무슨 문제야?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에 지문이 과학에 대한 지문이 나온 거야. 여기에 너희 과학적인 지식을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뭐 상식적인 건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근데 과학적으로 과학 공부해가지고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만 아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 국어 문제가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내가 과학을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근데 과학 공부 몇 년 전에 했는 줄 알아? 모르지. 근데 읽어보면은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돼. 답 찾으면 답 찾아 못 찾아? 찾아. 근데 애들이 어려운데 선생님이 너무 답답했어. 왜 답답했냐면 학원 진짜 열심히 다니고 국어학원은 진짜 열심히 해. 국어학원 다니면서 뭐해? 뭔가를 막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못 풀지. 국어학원은 있잖아. 다녀도 좋아. 언제 다니는 거냐면 국어에서도 내가 외워야 될 게 있거든? 문법 같은 거 알아야 돼. 그치? 그런 거 공부할 때는 학원 다니는 거고 평소에 국어 공부 어떻게 해? 선생님이 그러잖아.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 공부하라고? 몇 시간씩 하라고 그랬지? 해설아? 방학 때? 하루에? 평균 몇 시간? 너희도 많이 줄여줬잖아. 하루에 5시간 만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시간 엄청 많이 남지? 많이 남아. 그 시간에서 시간 조금만 투자해서 나머지 좀 책좀 읽어. 장르는 가리지 않아. 여학생들 그런 거죠. 연애소설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 읽어. 괜찮아. 처음에 읽을 때 요 정도 두께의 소설을 읽는데 한 2시간 만에 3시간 정도 걸릴 거야. 근데 책을 1권 읽고 2권 읽고 3권 읽고 4권 읽고 조금 앞뒤 파악하는 일이 생기면은 3시간이 걸렸던 게 1시간 반으로 줄어들고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으면 1시간 안쪽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지문을 읽는 능력이고 읽기만 빨라지는 게 아니고 앞뒤 연결해서 파악하는 능력까지 빨라져. 그래야 돼.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쌤은 학교 다닐 때 있잖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아빠가 아빠가 되게 무서워했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어.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이벤트가 있었어. 월드컵? 중학교 1학년 때 월드컵 있었어? 몇 년이지? 아 너무 젊구나. 그럼 너무 젊잖아. 하여튼 뭔가 엄청 큰 이벤트가 있었어. 뭔가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올림픽? 이제 개막식이라는 걸 하거든. 조용! 개막식이라는 걸 하거든. 개막식을 너무 보고 싶어. 중학교 1학년이야.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보고 싶지? 우리 집이 있잖아. 이렇게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있잖아. 방이 이렇게 3개가 있었거든? 3개가 있었거든? 여기가 거실이고 물론 여기 이제 주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안방, 엄마 아빠 방,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방, 그리고 여기가 내 방. 근데 우리 집에 내 쌍둥이 동생들도 있었거든? 근데 엄마 아버지가 우리 큰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에게 독방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둘째 동생은 여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우리 막내 동생은 여기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 독방이 있었지. 그치? 좋은 게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 나 중학교 1학년인데 이거 개막식도 아빠가 보지 말라 그러고 들어가서 공부해. 그리고 방에 쫓겨 들어갔어. 너무너무 얘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나오면 아빠는 혼자 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저기 가게 간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아마 이 얘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너무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게 간다라고 나와가지고 저기 구멍가게 가가지고 가게에서 이렇게 TV를 한 5분 정도 쳐다보다가 개막식 하는구나. 근데 더 늦으면 혼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빠르게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쫓겨 들어갔다. 너희는 핸드폰이라는 게 있잖아. 이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개막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쫓겨 들어갔어. 쫓겨 들어갔어.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겠어 안 하겠어 얘들아? 공부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거 감시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알려주신 거야. 내가 했으면 내가 여기 있었을까? 그래도 여기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쌤이 한 게 뭐 있냐면은 쌤 방에 저기 이제 50권짜리 동화책 전집이 있고 그 다음에 50권짜리 위인 전집이 있고 해가지고 100권짜리 책이 있고 그 다음번에 세계 명작 도서를 해서 300권짜리 책이 있고 그 다음번에 두산 동화 레베카 사전이 그게 32권짜리가 있었고 뭐 이런 책들이 책장이 내 방에 책장이 4개가 있었거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밖에 나오지를 못했어.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 3년 동안 죽어라 책을 읽었어.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책이 오늘 50권짜리 책이 되게 얇고 이게 제일 재밌었거든. 이 책은 거짓말이 아니라 한 권당 한 5번 이상씩 다 읽은 것 같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불을 되게 잘하더라고. 그냥 잘하더라고. 그냥 잘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물론 이때 잘하진 않았어. 고등학교 때 언제 급상승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무협지라는 책을 처음으로 접했거든? 진짜 죽어라 읽었어. 공부하는 시간 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거 보다가 걸리면 뺏기거든? 학교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책을 못 읽어. 근데 이제 그 외에 집에서 좀 자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무협지라는 거 진짜 열심히 읽었거든? 그랬더니 국어 성적이 그냥 잘 나오더라. 그래서 국어 되게 잘했어. 결론, 책 좀 읽자. 너무 늦지 않아? 응? 늦지 않아. 늦지 않았어. 아, 근데 뭐 하다가 말았냐? 아, 이거! 개념이랑 좀 같이 3x제곱 숫자를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놈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a배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b배의 x-1의 제곱 플러스 c배의 x-1 플러스 d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뭘 이용하라고 했어 우리? 조립제법을 연달아 사용하는 거 좀 익히자고 했지?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갈 거야. 비교하면서 갈 건데 결론만 기억하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두 개 좀 비교하면서 가봐. 나중에 우리 식세문 문제도 나오니까. 자, 3, 마이너스 1, 제로, 4라는 놈을 얼마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x-1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x-1이라는 놈으로 조립제법을 좀 써보자. 그러면은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이상하다? 나 니들 좋는지 안 좋는지 확인하려고. 여기 2이고 여기도 2이고 더하고 곱해서 6이 나오고 요 부분이 뭐냐면은 x-2로 나눴을 때 몫이고 요 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나머지를 의미를 하지. 그치? 이거를 이 식을 내가 x-1로 나눈 식으로 변형을 좀 해보는 거야. 그러면 x-1을 묶어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있나 봤더니 여기 ax제곱 x-1 이래 제곱. 얘들아 쌤이 오늘 3시간 반밖에 못 잤어. 이해해줘. 근데 오늘 되게 화가 났었어.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자 플러스 x-1 하나 나가면은 b배의 x-1 되고 하나 나가면은 플러스 c 되는데 여기에는 x-1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플러스 d라는 숫자만 남게 되겠지. 그런데 요 놈이 뭐라 그랬냐면 x-1로 나눴을 때 요 놈이 뭐라 그랬냐면 얘를 몫이라고 그랬어. 두 개 같은 놈이지. 그리고 여기 뭐야? 나머지네. 나머지가 얼마야? d네. 얘가 나머지잖아. 그래서 얘가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x-1의 제곱으로 또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네. 그럼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얘를 얼마로? 또
x-1로 나누면 3 내려오고 3 곱하고 더하면 5고 곱고 더하면 7 되는데 x-1로 나눴을 때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만 다시 한번 x-1로 나눠본 거야. 그러면은 x-1로 묶었더니 a배의 x-1까지는 되고 플러스 b까지는 묶이는데 c가 안 묶이네. 근데 몫이 얼마라고 그랬어? 얘가 몫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얘가 나머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c가 되는 거고 얘가 d가 되는 것까지 찾았어. 마지막으로 x-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야? a잖아. x-1로 다시 조립제법을 했을 때 몫이 a이고 나머지가 c라는 사실을 알 수,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d, c, b, a 너희들 그냥 문제 유형으로 기억을 할 거야. 근데 얘를 문제 유형으로 기억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제를 하나만 해줄게. 모르겠어. 시험 문제에서 이 근처의 시험 문제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여기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여기에 뭐 3, 2, 0, 4라는 놈을 1로 조립제법을 하고 여기 나머지가 3이래. 2로 조립제법을 했더니 몫이 안 나와 있고 여기 나머지가 1이래.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했더니 여기 최종적으로 나머지가 2이고 몫이 3이라고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대. 여기까지 찢어져 있대. 찢어져 있대. 그랬을 때 이 다항식 fx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fx를 얘를 결론만 기억한 사람은 문제를 못 풀어낸단 말이야. 자, 우리 같은 방법으로 갈 거야. 어떻게 갈 거냐면 맨 처음 식은 x-1이라는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인지 찢어져서 안 보이지만 나머지가 얼마라고 나와있지? 3이라고 나와있지. 근데 두 번째도 찢어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얼마로 나눴냐면 이 몫이라는 놈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고 나온 거야? 1이라고 나온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놈은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이라는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이고 3이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2라고 나온 거라고. 되게 복잡하지? 전기에서 fx를 구하라고 문제 안 나오고 이런 문제들은 이럴 때에 f 0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문제를 실을 내다가 숫자 맞추기가 조금 빡세가지고 문제를 안 실어놨거든. 나중에 너 심화 교재 할 때는 이런 문제 하나 넣어줄게. 근데 이게 하나 더 안 어려운 문제가 돼야 돼. 이게 결론만 기억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비교해보면 식 쓰는 거 금방 연습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확인을 하자. 괜찮지?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조립제법 연타가 사용하는 그 연조립제법을 마지막으로 해서 기본 내용을 마치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용 정리하면서 지금 강의 들었던 거 열심히 필기하면서 내용 좀 적어보고 30분 정도 있다가 인수분해 들어갈게. 이따 보자.